여러분 안녕하세요. 11조 차 기업금융론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장 챕터 A 스탁 밸류에이션인데요. 우리 실무에서는 이 채권과 주식을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가치 평가를 하기가 쉽냐라고 한다면은 채권은 앞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듯이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형성되는 금리 또는 할인율이 있는 거 그걸로 디스카운트 하면은 적정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게 쉽게 도출되는 반면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도 없고 또 그 미래 캐시플로우가 채권처럼 어떻게 이렇게 그 픽스드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당인데 배당을 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뭐 얼마나 주겠느냐 우리가 미래일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앞으로 첫 번째 배당부터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배당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배당의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실무에서는 사실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회계 장부라든가 기업의 여러 가지 어떤 미래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정 예상 또는 판단해서 증권사나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적정 주가가 얼마다 또는 목표 주가가 얼마다 이렇게 신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채권의 가치 평가에 비하면 주식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무에서 사실 거의 불가능 또는 뭐 신의 영역이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죠.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지금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 주식 가치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 코스에서 다루지는 않고 그건 보다 더 우리가 회계와 재무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지식을 쌓고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 주식의 어떤 가치 평가와 주가 예측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더 많은 지식이 있다 한들 우리가 주식의 적정 가치 평가 적정 가치가 뭐냐를 도출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챕터 지금 8장에서 공부한 스탁 밸류에이션은 실제 실무에서 그 주식 가치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주식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가장 그 핵심적이고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툴을 배운다, 공부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사실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배당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때 이 주가가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니까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래 배당이 주어져 있다 치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실제 주식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론을 이 8장에서 간략히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을 훤히 안다라는 전제하에 주가 평가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 앞서 6장, 7장에서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6장에서 공부했던 그대로 응용을 하는 거고, 7장은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었고, 그때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쉽다는 것이 실제 실무에서도 주식가치 평가가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무에서는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완전히 그냥 심플리파이 시켜서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형태. 그래서 우리가 6장에 했었던 사항을 기억을 해보자. 그때 고든 모델이라고 기억하시죠? 자, 그 고든 모델이라고 하는 게 주식가치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인데 문제는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배당들을 다 안다 치고 계산을 한단 말이죠. 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주식 투자자가 어떻게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느냐 하는 건데 주식 발행사가 사업 잘해서 당기 순이익 잘 남겨서 주주들에게 돌려줘야죠. 그때 배당, 디비던드를 받아서 그 이 현금 흐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주가.
또는 이제 발행 기업이 흔히 저 소위 그 자사주 매입, 스탁 리퍼처스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 발행 기업이 주주한테 어떻게 돌려줄까 하는 거에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직접 배당을 줄 것인가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인가 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통 주식의 수가 줄고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주가 상승하게 돼서 그 이 주주들에게 주가 상승의 이익을 주주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되겠고요. 물론 그 기업이 보통 이제 페이아웃 팔라시인데 어떻게 주주들에게 남은 그 어떤 장사하고 남은 그 레지듀얼 그 당기 순이익을 분배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크게 배당 아니면 자사주 매입인데 주로 배당을 많이 택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가서 무슨 원금 돌려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만기 보유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이 채권의 만기 가서 돌려받는 원금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 있냐? 없죠. 없고 대신 이거를 아무 때나 팔 수가 있습니다.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3자한테 팔거나 혹시 또 그 발행 기업이 자사주 매입한다고 할 때 그쪽 기업에다 팔면은 이게 이제 환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주가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식이란 것도 자, 채권과 마찬가지로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한 청구권,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청구권이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시장성 또는 시장 유통성 또는 시장 유동성 또는 현금 뭐 현금성 등등 그래 보통 우리가 시장 유통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지닌 유가 증권이다. 유가 증권이다. 자, 그래서 채권과 마찬가지로 주가 역시 미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산출하면 주가가 나온다는 거고 반면 주식은 채권과 달리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 미래 캐시플로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 캐시플로우가 정해져 있고 그것대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기업 성과가 좋다 해서 채권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기업 성과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채권 가격이 크게 낮아지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주기로 했던 이표와 이자는 항상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다지 그 이 저 기업 성과에 이 어떤 채권 가치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그 기업 성과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고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들면은 채권 가치가 뭐 약간 상승하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민감하게 변동하지는 않겠으나 주식은 결국은 이거 다 남은 거를 주주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자죠. 그래서 기업 성과가 좋다는 거는 남을 게 있다는 거고 남아도 또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거고 성과가 안 좋다는 거는 남을 게 적거나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 주가는 기업의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 크게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자, 한편 그 주식이라고 해서 항상 그 시장 유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은 거래가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유동성 거의 떨어지고 상당히 크게 떨어지고 시장성이 굉장히 약하고 반면에 이제 증권거래소 시장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RX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리스팅 되어야 좋은 유동성 또는 시장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한국거래소, 예,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뭐 이제 코넥스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주로 이 두 개죠, 두 개 시장의 이게 증권거래소 시장의 핵심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은 이 두 개 또는 뭐 많아봐야 이제 코넥스 시장까지 여기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어, 부르는 그런 면이 있는데 광의로 보면은 사실 이게 다 주식이죠. 왜 그러냐? 유가증권 시장은 한 800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 시장은 한 1200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고 코넥스 시장은 최근에 시작돼 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그 코스닥이 직접 가기 어려운 기업들 상장하라고 해서 한 150개 정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 한 2,000개밖에 안 되냐?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무려 몇 개? 50만 개나 됩니다. 50만 개. 그래서 지금 이 상장돼서 한국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거는 한 2,000개 정도 되는 거고, 기타 여기에 상장을 못했으나 소위 KOTC라고 해서 이런 어떤 그 비상장 주식의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 한 지금 한 130개 기업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KNX에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데가 바로 이 KOTC고, KOTC에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주식 올라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주식은 사실 대기업이지만 아직 비상장한 이런 데 있는 그런 어떤 그 주식이고, 실제 이런 주식들을 거래를 하려면 어떤 이런 그 주식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뭐 사적으로 만나서 그 이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만나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보면은 한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한 50만 개 정도가 되고, 주식회사가요.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유한회사도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은 이 증권거래소 시장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협의의 주식시장이고, 광의를 보면 이거 전체를 다 아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눈에 잘 띄고 두각되는 그런 주식들은 다 여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KOTC든 아니면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주식이든지 간에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상장했을 때의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코스닥이든 유가증권 시장이든 이쪽으로 어떻게 상장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 상장한다, 이걸 보통 우리가 IPO 한다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이건 기업 공개고요. 상장은 리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50만 개 뭐가 있냐?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벤처기업, 창업기업 또는 자영업자 중에서 법인형, 주식회사형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외국계 한국 지사기업 뭐 등등. 그래서 무려 한 50만 개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증권거래소 시장에 아직 상장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어떤 시장 유통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상장이 되면 비로소 상당히 이제 좋은 유동성으로 샀다 팔았다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아주 일기간 모델인데요. 자, 주식회사 명지 주식이 있는데, 자, 1년 후에 2달러를 준대. 2달러. 그리고 이때 가서 주식을 14달러에 팔 수가 있대요. 뭐 그때 가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거지만, 하여튼 그때 가치가 14달러다 이 얘기죠. 그럼 현재 주가가 얼마냐 이런 거니까, 자, 1년 후에 어떤 캐시플로우가 16달러의 캐시플로우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얼마라고? 20%라고. 그래서 결국 16달러를 20% 디스카운트해 13.33달러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주식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자, 이제 2년 그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인데, 자, 1년 있고 2년 있고, 지금 그 1년째 아까 2달러를 그 배당으로 주고, 자, 그리고 2년째에 2.1,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훨씬 편리하고요. 자, 그때 가서 이 14.7달러가 되는데, 자, 요때 아까 14달러 요거는 여기서 빼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각한 게 아니고 계속 들고 있는 거니까 실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요만큼이죠. 이건 아까 우리가 만약에 그때 매각한다 치면은 14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이건 우리가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요 첫 번째 캐시플로우에서는 빠져야 되겠고, 그게 이제 두 번째 2년째에 14.7달러에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 이거는 20%,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고, 요거 얼마예요? 16.8달러를 역시 20%. 근데 기간이 두 번이니까 우리가 제곱을 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주면은 13.33달러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 세 번째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2달러, 두 번째는 그 1년, 2년, 그리고 이때는 2.1달러. 자, 그리고 3년째 가서 얼마? 2.205달러에다가 그때 가서 주가가 얼마가 될 거다? 15. 얼마가 된다? 435달러가 된다. 그래서 다 이거 20% 디스카운트 해서 다 합산을 해주면 그게 현재 적정 주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채권과 주식 비교하는 거는 아마 지속적으로 그 비교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봅시다. 자, 채권에서는 중간에 주는 거 이자 또는 이표죠. 이표고, 주식은 그 배당이고,
자, 기본적으로는 채권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표준적인 이표처를 생각을 하면은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로서 확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500원, 예를 들어 이표를 500원을 줄 것인가, 600원을 줄 것인가, 400원을 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500원 주기로 했으면 그냥 500원 주기로 한 거고, 만기 가서 원금 1만 원이면 그냥 1만 원이지. 뭐 그때그때 기본 따라서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또는 이거 발행한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채권은 미래 캐시플로우가 고정되어 있는 확정소득 증권이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배당은 자,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1년마다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대기업들은 1년에 한 서너 번씩 그 배당을 중간 배당까지 하기도 합니다. 자, 편의상 1년에 한 번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배당, 두 번째 배당, 세 번째 배당 이런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걸 감안해서 우리가 주식가치 평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그 캐시플로우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라고 다 정해져 있는 거지만, 자, 주식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미래의 배당조차도 도대체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배당으로 주당 500원 정도를 줄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폭이 굉장히 크다. 크게 더 줄 수도 있고 크게 덜 줄 수도 있다. 왜?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그런 거고, 기업의 성과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또 지금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래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게 되는 거죠. 자, 채권은 만기가 있다는 거, 만기가 주식은 없다는 거. 자, 만기에 가서 채권 가격이 얼마냐는 원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 가장 끝 시점에서 채권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이 주식은 현재 지금 내가 P0 어떤 주가에 사서 이거를 미래 쭉 들고 가는데, 그 어느 시점에서도 주가가 반드시 얼마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채권은 내가 어떤 가격에 사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만, 디폴트가 없어서 내가 만기까지 가면은 만기에는 반드시 얼마로 원금으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반면에 주식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자, 채권 투자 수익은 우리가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다가 경상수익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소로, 그러니까 소득 요소하고 가격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소득 요소, 그게 뭐야? 쿠폰이 아니라 이표가 아니라 배당이죠. 배당에 따른 배당 수익률 또는 시가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 이득률, 이게 전체 주식 투자 수익률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거는 두 개가 어떻겠다? 같겠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동산도 중간에 뭐가 있고, 그 임대 소득이 있고, 그게 이제 소득 요소가 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 자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캐피탈 게인과 로스가 있어서 부동산 전체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채권에는 특이하게도 이 YTM, 채권 사는 시점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전적 수익률 개념으로서, 사전적 금리 개념으로서 YTM, 이 채권 금리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인데, 이게 뭐냐? 만기까지 가면은 YTM이 그대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YTM이 실현될 거다, 해마다 YTM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 가서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일부 채권만 무위험 자산이지,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자를 받아서, 이표를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불려나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성과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YTM보다. 자, 그게 이제 YTM이란 개념이고, 주식은 일단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일투 머추러티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채권은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채권 사는 이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이 미래를 바라면서 YTM을 계산을 해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주식은 만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배당에 뭐까지 있어? 이게 불확실성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YTM 방식으로 뭔가를 특별히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억지로 뭔가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 주가 평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제 교과서에는 뭐 이런 거 설명해라, 이거 사실 필요 없고, 우리가 상식적 판단하건데, 자, 첫 번째 기에 D1 배당 주고, 두 번째 기에 D2 배당 주고, 세 번째 기에 D3 배당 주고,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만기 없이 쭉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 또 할인율이 R이면은 이거를, 자, 1 플러스 R, 이거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제곱으로 이거는 1 플러스 R에 3승 뭐 이런 방식.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그게 현재 뭐가 적정 뭐가 된다? 주가가 된다. 이런 거죠. 너무 당연한 공식이죠. 뭐 특별히 우리가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공식이고 미래 캐시플로우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 무한히 진행되는 그런 미래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적절한 할인율 그러니까 적절한 할인율이 뭐 이게 상당히 또 어려운 일이죠. 그 뭐 어쨌든 할인율이 구해지면은 그거를 디스카운트를 하면 현재 주가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자 문제는 이제 미래 배당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미래 배당 완전 지멋대로지 뭐 실제 현실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 좀 이론적인 이론적 기초를 좀 쌓기 위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보다시피 뭐가 있고 지금 무성장 배당 무성장 이 가정이 있어. 이거는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 이거예요. 같은 배당을 전혀 배당이 성장을 안 해. 배당이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 기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기 후에도 D를 주고 배당 주고 2기 후에 D를 주고 3기 후에 D를 주고 이걸 영원히 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 플러스 R로 이거를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뭐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6장에서 보면 컨설 연구체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다 이걸 다 더하면은 뭐 이런 건데 우리 6장에서 봤던 거 이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R분의 D죠. R분의 D가 되겠습니다. 컨설 연구채권 그래서 그 전혀 어떤 변함없는 배당을 영원히 지급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냥 우리가 연구채권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돼. 그렇죠? 자 반면에 이거 두 번째는 배당이 그 성장한다는 거예요. 배당이 성장한다. 배당이 성장하는데 기업이 성장하니까 성장하겠죠. 자 지금 시점에 있는데 자 1기후 시점에서 D면은 2기후 시점에서 D 곱하기 1 플러스 G의 레이스로 성장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D 곱하기 1 플러스 자 G의 제곱 같은 G라는 레이스로 매번 어떻게 성장해 나간다. 뭐가 배당이 자 그런 전제하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하는 이런 문제고 이거 아마 여러분들 6장에서 잠깐 뭐 유사한 문제 풀었었을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시점까지는 어느 때는 배당이 2% 증가하고 어느 때는 3% 증가하고 막 왔다 갔다 증가하지만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는 쭉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5%로 증가를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그 세 가지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 배당의 다이나믹스 너무 간단하죠. 원래는 현실에서는 뭐 훨씬 더 이거보다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배당 문제를 심플리파이 시켜서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첫 번째는 그 무성장 배당이 항상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D1, D2, D3가 일반적으로 같아야 될 이유가 없겠는데 지금 무성장 배당에서는 같은 성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D로 지급을 하는 그래서 영원히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연구체란 말이에요. 연구체 R분의 D야 R분의 D. 자 그래서 매 분기마다 0.5달러의 배당을 무한히 지급한다. 그리고 그 요구 수익률이 연 10%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매 분기마다 현재 시점 첫 번째 분기, 두 번째 분기, 세 번째 분기 계속 영원히 매번 얼마 0.5달러 주는 그 다음에 0.5달러 주는 뭐 이런 그 주식이란 말이죠. 이거 뭐 사실 이게 주식도 아니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미래에 캐시플로우가 다 정해져 있는 걸 알면은 이건 그 주식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은 0.5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R분의 T니까 0.1이 아니라 0.1은 연율이고 지금 이거 한 기간이 뭐니까 분기니까 이걸 4로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4로 나누면은 2.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0.5 나누기 0.025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달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거를 2.5%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0.5 매번 0.5니까 0.5 나누기 2.5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지. 2.5가 아니라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0.02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히 그 정확한 주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고정 성장률 모형 이게 이제 그 소위 이제 고든 모델인데 지금 첫 번째 배당으로부터 두 번째 배당 G 레이스로 커졌고 두 번째 배당
배당에서 또 세 번째 배당으로 여기 또 GL에서 계속 커지는 뭐 이런 거고요. 요거 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무한등비 급수잖아. 무한등비 급수니까 계산해 보시면 1 빼기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 분의 초항 1 플러스 R분의 D1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정리하면 이게 나와요. R 빼기 G분의 D1. 앞에는 그 우리가 무성장 배당에서는 G가 뭐야? 이게 매번 안 늘어나니까 G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R 빼기 G분의 D1에서 G가 제로가 되니까 지금 이 무성장 케이스는 앞에 뒤에 거 이 고정 성장률 모형의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냥 R분의 D1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R 빼기 G분의 D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그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 D가 언제 지급되냐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년 후부터 D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다음 1년 후부터. 그렇죠?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D1이 언제 지급되는 거냐? 이게 지금이 아니라 자, 지금은 지금인데 지금 지급되는 거 없는 거고 1년 후부터 D1 그다음 1년 후에 D1 곱하기 1 플러스 G 뭐 이렇게 커져가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R 빼기 G분의 D1인데 R 빼기 G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에서 성장률 뺀 거가 밑으로 가고 위에다가 분자에다가 뭘 써주는데 배당을 써주는 건데 첫 번째 배당을 쓰는 건데 그 첫 번째 배당이 지금 배당 얼마 받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1기 후에 받는 첫 번째 배당 그거를 여기다 갖다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다 방금 전에 D0만큼의 배당을 지급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러면은 여기에 D0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1기 후에 걸 써야 되기 때문에 D0가 G의 레이스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써줘야 되는 거야. 요거를. 자 그래서 자 지금 R 빼기 G분의 D1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시 말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 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크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장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커요. 다시 말해서 매번 그 배당이 10%씩 늘어나는데 요구 수익률은 7%다. 이러면 이게 주가가 음수가 나온다가 아니라 아예 무한등비급수 요거 합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무한등비급수 합이 나오려면은 그 공비에 해당하는 이거 뭐가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 요게 어때야 돼? 이게 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G하고 R하고 다 양수라는 전제하에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R이 G보다 커야 이런 그 이 무한등비급수의 합이 도출이 돼서 고든 모형의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 반면에 이 거꾸로 되면은 이게 그 공비가 1보다 크다는 거고 공비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어디로 무한대로 발산하지 값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이 회사가 방금 전에 0.5 지급한 직후야, 직후. 자, 그때 주가가 뭐냐? 이 문제고 이 회사는 영원히 얼마씩 2%씩 배당을 얼마씩 2%씩 증가를 할 거다 이런 거고 지금 요구 수익률이 얼마다 15%다 이런 거니까 그냥 R 빼기 G분의 D1이에요. 그러니까 R은 뭐고 0.159 G는 뭐고 0.02죠 2%니까. 자 그리고 D1인데 D1은 이건 D0 지금 방금 전에 지급했던 거고 D1은 뭡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때 주는 배당이니까 뭐가 돼야 돼? 0.5 곱하기 1 플러스 0.02가 돼야 되겠죠. 그게 D1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 지금 이런 전제하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은 현실에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려고 기초적인 내용 공부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가는 얼마다 3.92달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내년에 얼마 지급한다? 2달러. 자,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림 그려라. 2달러 지급하고 배당이 매년 얼마씩 5%씩 성장을 하고 요구 수익률이 얼마다? 20%다. 이런 거니까 역시 R 빼기 G분의 뭐야? 2. 지금 요 시점에 있는 거지. 그래 우리가 P0를 계산해야 되는데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배당은 지금 배당이 아니라 1기 후 배당이다. 1기 후 첫 번째 배당이다. 자, 그래서 R에는 뭐가 들어가고 0.2가 들어가고 G에는 뭐가 들어가고 0.05가 들어가고 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 요거 계산하면은 결국 주가가 13.5
13.33달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R 빼기 G까지는 쉽죠. 요구 수익률, 배당 증가율 분의 위에 나오는 거 이게 D1이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요때 현재 제로 시점에서 주가 평가를 하고 있고 이때로부터 얼마? 1기.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우리가 1년 후 시점에서 첫 번째 배당 단 어떤 모형하에서 이때부터든지 뭐 이때부터든지 간에 배당이 지속적으로 어떤 레이스로 G라는 레이스로 같은 증가율로 증가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현재 주가는 R 빼기 G분의 D1이고 지금 우리가 R하고 D1은 고정시켜 놓고 G하고 P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배당 증가율이 커지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게 되겠죠, 당연히.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거고. 자, 반면에 지금 이건 R 빼기 G분의 뭐야? D1 요게 그 주가고 현재 주가고 지금 이런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와 뭐의 관계? 요구 수익률하고 가격의 관계. 자, 그림 그릴 것도 없이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현재 가격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미래 캐시플로 많이 할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달라는 거지. 그 얘기는 현재 가격이 낮다는 거.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는 보나마나 마이너스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역시 마이너스 관계.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주식의 요구 수익률과 가격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다. 또는 주식의 어떤 기대 수익률과 주식의 가격은 무슨 관계다? 서로 간에 마이너스 관계다. 이 얘기나 채권 뭐하고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가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다. 이 얘기나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다. 자,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가 서로 간에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우리가 가격으로 볼 거냐, 일드로 볼 거냐. 이게 문제에 불과한 거고 네이밍만 다른 거야. 관계는 둘 간에 반대고 동전의 양면일 뿐이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요구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하고 주식의 가격하고는 서로 간에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지금 가격 낮춰라 이런 얘기죠. 가격이 낮아야 된다. 이거를 기대 수익률 또 요구 수익률 시장 요구 수익률 높다는 거는 가격이 현재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 자,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그 가격과 그 일드 간의 가격과 기대 수익률 간의 요구 수익률 간의 관계가 반대 관계다 하는 거는 우리가 채권에서 수도 없이 많이 공부를 했던 거고 이게 비단 채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주식에서도 그렇고 다른 증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산이나 다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고 보통 이제 우리 채권에서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다를 많이 언급을 하지만 우리가 주식에서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하고 주식 가격과 서로 간에 반대 관계다 이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반대 관계예요. 반대 관계.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하고 가격은 서로 간에 무슨 관계? 반대 관계다. 자, 요거는 봅시다. 이게 잘 모르겠으면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세요. 다음 해에 자 지금 현재 0시점에 있고 1시점에 있고 또 다음 이게 계속 2, 3 뭐 이렇게 가겠지 시간이. 자, 다음에 4달러를 준대. 그리고 이때로부터 어떻게 6%씩 성장한다는 얘기네. 6%씩. 그럼 뭐 쉽네요. 그러니까 0.16 이거 빼기 0.06 분의 얼마? 4.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 40달러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요 문제에서 요거 지금 현재 주가는 얼마다? 40달러고 자, 그렇다면은 요게 만약에 4년 후에 주가가 얼마겠느냐? 4년 후에 주가가 얼마겠느냐? 자, 그거는 자, 4년 후에도 영원히 그로부터 1년 후, 2년 후 계속 뭐가 이 배당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배당이. 자, 근데 이때도 계속 어떤 레이스로 6%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니까 자, 결국 우리가 지금 그 이 4년 후 시점에서 이 주가를 평가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주가 평가하던 방식을 그대로 옮겨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때는 역시 R 빼기 요구 수익률과 빼기 그 배당 성장률 분의 위에 거 분자인데 분자는 지금 이 시점이 이때니까 1로부터 1기 후 요게 얼마냐 이거죠. 요거는 우리가 4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증가했단 말이야. 어떤 레이스로? 6%로. 그래서 위에는 4 곱하기 1 플러스 0.006 이거 몇 승? 4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50.5달러가 돼서 그래? 그럼 내가 40달러에 사서 몇 년 지나서 4년이 지나서 이 주식은 얼마가 된다? 50.5달러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연율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자 40이 어떻게
1 플러스 R의 레이스로 4년간 굴러가서 50.5달러가 된다. 여기서 그래서 연율 R은 얼마다? 6%다. 6%다. 근데 좀 특이해요. 지금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처음에 요구 수익률이 얼마야? 16%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 수익 16%라는 얘기는 이 주식에 대해서 매 기간마다 16% 정도의 수익이 날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가격 그 정도로 적당히 낮아져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구 수익률 16%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그 채권에서는 1to 머처리티가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이 만기까지 매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에 대한 요구 또는 기대죠. 그렇죠? 그게 높을수록 이제 현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요구 수익률은 16% 요구했으면은 이게 16%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4년까지 보면은 4년까지 보면은 매년 연율로 6%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16%가 요구가 됐는데 6%밖에 안 나와. 그럼 이 차이는 뭐야?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자, 이 차이는 결국은 뭘로? 결국은 그 이 배당 중간에 배당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0달러에서 50.5달러 되는 자본 이득률만 생각을 한 거고 중간에 배당 받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결국 6%에다가 그 배당 소위 얘기하는 그 배당 수익률이 합쳐지면은 그게 연 몇 프로가 된다? 16%를 채워주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고든 모델에서 보면은 배당의 증가율하고 주식 가격의 증가율하고 어때요? 같아. 자, 요거 잠깐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 바라고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규칙 성장이 되겠는데 이거 계속 불규칙이니까 이건 그림은 그리는 게 좋겠어. 자, 그래서 쭉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내년에는 해서 배당금을 자, 방금 전에 1달러 줬다 이런 얘기야. 1달러. 그 내년에 20달러 주겠대. 내년에 20달러 주겠다는 거는 지금 제로 시점이고 지금 1 시점이고 내년 20달러니까 1 곱하기 1 플러스 0.2가 배당을 준다는 얘기고 배당이 있다는 얘기고 자 2기 시점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증가? 이게 또 15% 증가한다네. 그러면은 1 곱하기 1 플러스 0.2 그리고 또 곱하기 1 플러스 0.15 요 배당을 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몇 프로씩 자, 이게 D3 뭐 D4 이렇게 갈 텐데 세 번째, 네 번째 시점 계속 영원히 갈 텐데 자, 그 다음부터 그 처음에는 20% 지금부터 20% 그 다음에 얼마? 15%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얼마씩? 5%씩 늘린다 배당을 그런 거죠. 자, 이때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거는 뭐 그 여러분들이 이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하고 지금 요거 수익이 20%니까 디스카운트하고 요것도 계산해 보시고 계속 왜 5%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딘가 이후로는 뭐가 되느냐면은 무한등비급수에 합의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첫 번째 1년 후의 캐시플로우인 1 곱하기 1 플러스 0.2 이거를 20%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이거 그러니까 1 곱하기 1 플러스 0.2 그러니까 이게 1점이죠. 1.2 그러니까 1.2가 다시 또 몇 프로 올랐어? 1. 얼마? 1.15 15% 증가했으니까 자, 이거를 20%두 번째 시점이니까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시점을 고려를 해보면은 요때 배당이 들어오고 그때 뭐가 있느냐? 주가가 있어요. 주가가 있어. 자, 배당이 얼마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그다음 배당 얼마 들어오냐면은 요게 1.2 곱하기 1.15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1.05% 증가하는 거니까 요게 1 플러스 0.2 이거의 3승인데 요때 세 번째 시점에서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어? 주식 가격만큼의 또 뭔가 그때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판다면 요런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주가는 우리가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것도 역시 이때부터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이때부터는 이 무한히 얼마? 5%씩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P3를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 건데 P3는 역시 R 빼기 G분의 R에는 20% 0.2 들어가고 G에는 얼마 들어가고 0.05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다? 이 시점으로부터 한기 후 요거죠. 요거 D4를 계산하면 돼. D4를. 그러니까 요게 5% 증가하고 5% 증가하고 그걸 계산하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P3를 여기다 갖다 넣고 전체 이걸 계산하면은 현재 뭐가 나온다? 현재 주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하다가 잠깐 헷갈려 가지고 조금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더 간단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하자면은 자, 여기 3기 시점에서 우리가 P3까지 갈 것도 없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때는 20% 성장이고 이때는 15% 성장이고 요때부터는 앞으로 얼마씩 5%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저기 뭐가 이 배당이.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P2를 계산할 수가 있겠지. P2 두 번째 시점에서의 주가. 다시 말해서 R 빼기 G 0.2 빼기 0.05분의 자, 이 시점에서부터 언제 거? 이 시점에서 언제 거? 그 다음 1기 후 거. 요거. 그게 뭐냐면은 요게 몇 프로 불어나? 5% 불어난 그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15 곱하기 1. 얼마? 5%니까 0.5. 요게 바로 뭐가 된다? P2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P0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캐시플로우 요거 1.2 나누기 1 플러스 0.2 20%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에 뭐가 있어? D2가 있고 P2가 있어요. D2가 뭐고? D2가 1.2 곱하기 1.15 그리고 더하기 P2 요거 계산한 값이 있겠죠? 그거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0.2 이거의 제곱이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을 하나 이거 아까보다 조금 더 간단한 한 번 더 앞으로 갔으니까 좀 더 간단한 계산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나와야 돼? 당연히 두 개가 동일하게 나와줘야 되겠습니다.